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전기차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 이런 테슬라의 모습과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냐면, 사실 우리는 전기차가 드디어 내연기관차를 대등하게 경쟁할 것 같은, 요즘 워낙 테슬라가 핫하긴 하지만요, 아직 판매 대수는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그렇지만 사실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전기차가 더 빨리 개발이 됐었고, 한때는 전기차가 더 많이 내연기관보다 더 많이 팔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1900년대 초반에요, 무려. 전기차는 처음에 1800년도 초반에 개발이 됩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기준을 잡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유럽 분들을 제가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쨌든 초반에 1800년대 초반에 개발이 되고, 그래도 그나마 네덜란드나 이제 독일에서 좀 이제 리차저블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양은 다 이런 차들입니다. 책에는 이런 모습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의 어떤 전기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기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차들이 초창기에 더 개발이 됐었고, 그 뒤 이제 내연기관이 이제 다이밀러에 의해서 지금의 벤츠죠, 자동차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뒤따라서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 재미난 사실은 전기차가 이제 처음에는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는 훨씬 더 내연기관보다 많이 팔고 있었고, 물론 넘버원은 사실은 더 정확히는 여기 보면 스팀입니다. 스팀 40%의 스팀과 22%의 가솔린, 그리고 38%의 이제 전기차죠. 전기차가 1900년대 초반에 이렇게 히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전기차를 좋아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공통된 이런 시각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의 한 150년, 200년 전 사람들과 지금의 차를 바라보는 시야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 전기차들은 귀족들이 좋아했습니다. 차가 조용했고, 그러니까 라이드 퀄리티나 승차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 내연기관은 그때는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류의 차를 타고 다니는데 서스펜션이 좋았을 리 없고, 아무래도 이 엔진을 이제 필터라든지, 그러니까 환경 규제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냄새라든지, 그래서 여성분들이 특히 싫어했답니다. 그리고 그 엔진의 진동, 그러니까 훨씬 더 승차감도 안 좋았을 테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전기차가 훨씬 더 고급스러운 면을 이제 제공하니까 전기차가 이제 득세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나오면서 제가 자동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다이밀러겠죠. 지금 벤츠. 차를 거의 내연기관의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해야 되나? 모든 그 시작과 지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두 번째, 혹은 이제 두 명을 뽑으라고 하면 포드죠, 포드. 이 포드 모델 T가 나오면서 모든 게 이제 뒤집어 버려집니다. 포드가 이 자동차를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하면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그 메인 프린시플은 다 해놓은 거죠. 거의 지금의 그러니까 기술 발전과 그런 투익은 있을지언정 그 원래의 그 메커니즘은 이 두 분이 사실상 다 해놨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분이 그런 걸 개발하면서 이 차 가격이, 내연기관 차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그때 당시 이미 2,000불에 육박했지만, 포드 T는 600불?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800불 말했는데 600불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당연히 이 내연기관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차량 가격이 더 싸니까요. 이건 역시 테슬라가 지향하는 목표와 매우 똑같습니다. 테슬라는 계속 가격을 하락시키려고 하고 있죠. 배터리뿐만 아니라 차량 가격도, 원래 전기차의 배터리가 상당량을 차지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계속 이 공통된 면들, 지금 계속 앞으로 이야기할 부분도 너무 이제 공통된 부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점. 이런 저렴한 포드 모델 T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는, 여기 지금 에디슨이거든요. 이때 당시는 그 전기망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초창기 전기차는 리드 엑시드, 그러니까 납축 전지를 썼습니다. 그러니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프라도 좋지 않았죠. 전기망이 잘 안 좋았고, 더군다나 그때 무슨 볼티지가 좋았겠습니까? 전압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배터리 용량이 작았지만 충전하는데 시간은 엄청 걸리고, 당연히 속도도 느리고 무겁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와 똑같죠. 전기차 그거 어떻게 타? 충전 시간 오래 걸리고 주행거리 짧은데 라는 문제가 이때도 같은 문제로 이제 내연기관한테 밀리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이제 텍사스에 원유가 개발되고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원유가 손쉽게 이제 개발되고 공급되면서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가스스테이션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기차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충전망,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죠. 그리고 가격. 지금 테슬라가 하려는 게 이미 150년 전 그때 우리가 부딪혔던 사람들이 부딪혔던 문제를 테슬라가 지금 정확히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조명을 받는 겁니다. 여담으로 이 헨리 포드의 부인도 이 모델 T를 어쨌든 싫어했답니다. 그러니까 잘 사시는 분들은 좀 더 전기차를 좋아했다라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 모델 T를 지금도 여러분이 그 미시건의 디얼본에 가서 그 그린필드 빌리지라고 가시면 그 민속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미시건에. 제가 여기 여러 번 가봤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속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런 포드 모델 T가 돌아다닙니다. 심지어 생산도 하고 이제 수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꼭 한번 저는 근데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민속촌이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옛날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한 타운입니다. 미국의 옛날 모습을 사는 그런 걸 보존해 놓은 거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기간별로 하긴 하지만요. 플러스 또 뭐가 재밌냐면 이 포드가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미국의 에디슨의 그 연구소, 생가, 그리고 라이트 형제의 그런 자전거 샵이라든지 그게 미국 전역에 사실은 이제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예 땅까지 퍼가지고 잔디 한 올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까지 다 퍼다가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원래 라이 형제의 고향에 가면은 그거는 모형이고요. 진짜는. 그리고 에디슨의 그런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여기 미시건의 그린필드 빌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면은 미국의 그런 중요 역사의 실제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1900년대부터 1930년대는 이게 또 이제 자율주행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왜 자율주행과 연관이 되어 있냐? 이때부터 이제 최초의 교통사고가 나고요. 1891년도.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1900년대가 될 수 있고 1891년도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죽은 사람으로 할 거냐, 뭐 다친 사람이냐, 일단 움직이는 자동차에 치이면 그게 교통사고라고 해야 되냐. 그래서 좀 기준은 뭐 하나 이때쯤 이제 최초의 교통사고가 나고, 이거 보시면 이 그림 사진에 보면 중요한 게 있는데 보면 차도 있지만 말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건 좀 현대적인데 당연히 처음에 이렇게 차들이, 그러니까 포드가 참 대단한 일을 한 건데, 그러니까 대량 생산 조업 직전에 이 교통사고들도 나고 차들을 사람들이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아직 말을 더 많이 타던 시절이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타던 분들이 저런 괴상망측한 걸 이렇게 다녀도 되냐.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기 시작하면서 저런 거를 도로에 허용을 하면 안 된다. 정말 위험하다. 지금 보면 참 웃긴 일이죠. 그때도 반발이 엄청 심했다는 겁니다. 저런 자동차가 처음 우리 생활에 들어올 때 그 반발이 무지막지했던 거죠. 그래서 법안을 이렇게 제정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세틀 다운 하게 되고 이제 지금의 자동차가 이제는 필수품이 된 것입니다. 이건 마치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레벨 3냐 레벨 4냐 저런 걸 어떻게 도로에 허용하냐 마냐 지금 논쟁과 매우 저는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말에서 실제 이제 자동차로 넘어가는 과정과 매우 흡사하고 이때도 엄청 논쟁이 있었고 요것이 다시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리하면 결국 역사는 돌고 돌고 지금의 전기차가 흥행할 수 있는 요소는 과거 내연기관차들이 이제 마차를 밀어내고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차 가격이 내려가야 되고 충전 시간이 해결돼야 되고 이런 편의성들, 거기다 플러스 전기차는 150년 전 사람들이 싫어했던 그런 진동이라든지 지금도 우리가 만족하는 그 전기차의 만족 과거에도 똑같았다는 점. 거기에 테슬라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테슬라는 이렇게 지난번에 소개시켰지 2만 번째 슈퍼차죠. 2만 개나 이제
만들었지만 그중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지은 것보다 더 큰, 무려 이 지금 슈퍼차저 숫자가 56개나 되는 거를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지금 완공해서 그것도 이제 V3로요. 그러니까 충전 속도가 250kW죠. 거기다가 이 지붕 보시면 이게 솔라거든요. 이게 100% 이게 56개를 다 커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히 저 솔라 패널들이 이 슈퍼차저를 도움을 줄 것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가격도 여전히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차량 가격도 내리고 있고 배터리 가격도 내리고 있고 배터리 혁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슈퍼차저에 대해서 이게 너무 지금 제가 봐도 미국 내에선 너무 압도적인 게 지난 1년간 사용량을 이렇게 비교한 데이터도 있는데요. 메릴랜드에 이제 비슷한 도시에 이제 Electrify America랑 테슬라 슈퍼차저가 어떻게 쓰였는지 지난 1년간 충전 그 양을 비교해 봤는데 뭐 이거 당연하죠. 테슬라가 당연히 압도적이고요. 그런데 이 기사를 읽다 보니까 참 이 테슬라가 아닌 친구들은 이 CCS 타입을 쓰는 회사들은 참 앞으로 여러 가지 난제가 여러 차들을 대응해야 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선 테슬라 충전 규격은 테슬라만 쓰죠. 근데 CCS 타입은 여기 지금 차지 포인트라든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라든지 EV고라든지 여기 충전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런 충전 회사들이 통폐합이 돼서 어떻게 운영이 되던가 해야지 여기는 가뜩이나 여기 이 테슬라랑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계로 쪼개져 있어가지고는 과연 이게 대응이 되겠냐는 거죠. 이런 문제도 요 기사 내용에서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